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우리 12월이 가기 전에 2023년 블렛 저널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혹시 블렛 저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예전에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카드에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블렛 저널은 내가 직접 꾸미는 다이어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외적인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쓰면서 조금 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블렛 저널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선 2022년을 돌아보고 조금 더 나에게 효과가 좋은 블렛 저널을 만들면 좋겠죠. 블렛 저널 창시자가 소개한 방법을 그대로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블렛 저널을 쓰면서 아니면 내가 무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에게 뭔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과 효과가 없었던 부분을 한번 써볼 거예요. 효과 있었던 것들을 예로 들면 저는 이번에 아침 수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루를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적고 습관 기록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았다 하면 습관 기록도 써줍니다. 여기서 효과가 있었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효과가 없었던 것들은 뭐 보완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인생에서 늘릴 것과 비울 것들을 한번 나열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여행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을 조금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늘리기 리스트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에 쓴 블렛 저널을 돌아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고 무조건 뭔가 소비를 참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비워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4가지 항목을 이렇게 목록처럼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토대로 내가 2022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쭉 써볼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앞에서 썼던 것들을 토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찰을 진행해봤죠. 이 성찰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다음 블렛 저널에 넣을 만한 컬렉션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컬렉션을 써서 순서를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이거 꿀팁입니다. 바로 노트에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구성이었으면 좋겠는지 대강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합니다. 결과가 여기서 구성한 대로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좀 더 유연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소개해 볼게요. 블렛 저널은 원래 노트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이 노트와 펜은 어떤 종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꾸밀 거기 때문에 뭐 연필이라든지 색칠 펜 같은 것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제가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 노트를 만드는 과정은 지난 영상에서 나눴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트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잘라놨던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내가 선정했던 컬렉션들을 여기저기 배치를 해봅니다.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바꾸기 쉽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배치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배치를 다 했고요. 가장 먼저 기호 페이지부터 만들게요. 펜으로 바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연필로 스케치 먼저 해주면 더 깔끔한 블렛 저널을 만들 수 있어요. 제목을 넣고 아래쪽에 기호를 넣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똑같은 기호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사용자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제 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기호를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는 간단하게 아이콘, 핸드폰 아이콘을 넣어서 연락처를 표시할 겁니다. 블렛 저널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스케치를 지워주면 기호 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른쪽은 2023년 1월이라는 그 표시를 해줄 거예요. 역시 스케치 먼저 해줄게요. 저는 이번 블렛 저널도 간단하게 한 가지 색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니멀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2023이라고 스케치를 하고 그대로 그려줍니다. 여기서 숫자 3만 이렇게 색칠을 해서 좀 특별한 느낌을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01이라고 1월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써줍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페이지가 완성됐고요. 다음 장은 의도 선언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내가 이 블렛 저널을 작성하는 그 의미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를 내가 먼저 선언을 하면 기록을 지속하는 데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내 삶에 조금 더 좋은 가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를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나는 이 노트를 쓰며 나의 반짝이는 호기심을 미루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의도를 선언하는 내용도 아까 우리가 2022년을 돌아봤던 그 내용과 비슷하게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2023년 블렛 저널 만들기 전에 2022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원래 기록하지 않고 있었던 분들도 SNS라던가 사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간단하게라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래쪽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의도 선언이라고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는 찾아보기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를 넣을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우선 제목부터 넣어놓고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정말 항상 실패했던 간격 가이드 페이지입니다. 이번 간격 가이드는 여러 가지 예시를 참고하면서 저에게 정말 잘 맞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우선 점 개수를 먼저 세워줄 거고요. 가로, 세로 점 개수 세워주고 페이지 반 부분을 먼저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3분의 1과 4분의 1로 나눠줬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지를 2분의 1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그 칸의 개수를 기입을 해줬습니다. 이 갈색으로는 칸과 칸 사이에 간격이 없을 경우를 표시한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검은색 펜으로는 칸과 칸 사이에 간격이 있을 경우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세로 먼저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가로로도 표시를 해줬어요. 이 간격 페이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페이지를 구성할 때 칸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지의 2분의 1 부분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럴 때 다시 이 간격 페이지로 돌아와서 2분의 1로 나누려면 몇 칸이 필요한지 참고를 하는 그런 페이지인 거죠. 끝에 표지판처럼 동그라미를 넣었고요. 이 표지판에다가 페이지를 몇 등분으로 나눴을 때의 예시인지 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와서 보면 좋겠죠. 자, 오른쪽에는 이제 미래 기록, 즉 퓨처 로그를 넣어볼 거예요. 저는 퓨처 로그에 알라스테어라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 왼쪽이 1월부터 6월을 뜻하고요. 오른쪽에는 그 달에 예정된 일정을 적을 겁니다. 알라스테어 형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3월 20일에 생일이 있다고 하면 3월 줄에 이벤트 기호로 표시를 하고 오른쪽 일정에 20일 하고 누구 생일이라고 이렇게 쓰는 형식입니다. 알라스테어 형식은 너무너무 유용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이제 버킷리스트 말고 이번에는 만다라트 형식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제가 2022년에는 버킷리스트 형식만 넣었거든요. 버킷리스트에는 이렇게 목표만 있으니까 딱히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만다라트 형식은 최종 목표를 가운데다 적고 그 둘레 8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그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적는 형식인데요. 인터넷에 만다라트라고 치면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은 형식만 만들어 놓을 거고요. 나중에 혼자서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2023년 만다라트라고 제목을 넣고 마무리를 할게요. 만다라트 형식인데 만다르트라고 잘못 적었네요. 요구르트 느낌인데요. 실수 한 번씩 해줘야죠. 네, 다음 장에는 2023년 명장면 컬렉션을 만들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달에 있었던 하이라이트,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해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컬렉션인데요. 하이라이트 오브 더 이어이라는 컬렉션입니다. 한 달 그 달에 하이라이트를 채워놓으면 나중에 2023년이 끝나고 한눈에 보기 너무너무 좋겠더라고요. 벌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사각형을 12개 넣고 숫자를 넣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뭐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쓴다던가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2023년이 끝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컬렉션만 남았네요. 행복기록 컬렉션입니다. 제가 항상 만드는 컬렉션이죠. 행복기록 컬렉션. 요새는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어서 행복기록 쓸 기회가 많이 없었네요, 최근에는. 행복기록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알려드리면 내가 그날 행복한 기록이 있다 하면 행복기록에다 옮겨놓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고요. 나중에 봤을 때도 소소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컬렉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른쪽부터는 이제 2023년 1월이 시작되네요. 원래라면 이번 주에 1월 테마가 나왔어야 할 텐데 제가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또 이번 1월 테마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가지고 올 테니까요. 네, 이렇게 1월이 시작된다는 표지판을 만들어줬고요. 네, 마지막 관문이 있죠. 바로 찾아보기에 쪽수와 주제를 넣는 건데요. 우선 쪽수를 먼저 표시를 하고 그 쪽수랑 주제를 찾아보기 컬렉션, 인덱스 컬렉션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먼저 주제를 써주고 오른쪽에 쪽수를 표시해줍니다. 저는 한 달의 컬렉션을 모두 묶어서 표시를 하는 편인데요. 이런 1월이나 2월 이런 컬렉션들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네, 2023년 블랙 저널이 만들어졌네요. 우리 처음부터 함께 해볼게요. 이번 연도에도 우리 블랙 저널 같이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 지금 조금 업돼 있는 게 느껴지나요?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블랙 저널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기쁩니다. 제가 블랙 저널 시작하기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 재생 목록 확인하시고 꿀팁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혹시 블랙 저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클래스 101 클래스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테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우리 202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블랙 저널 쓸 생각에 너무너무 설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안녕.